뭐 기관들도 많이 요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부 기관에서도. 네. 그럼 요새 뭐 이따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레버리지 ETF 관련해 가지고 그게 뭐 제일 핫하죠 지금. 아 그렇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정부 기관에 좀 얘기도 좀 하고 계십니까? 뭐 아침에 제가 아침 방송하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데일리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뭐 쓴소리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뭐 어차피 나와 있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뾰족한 수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 어려워요. 예, 상품이 나와 있는데 뭐 인위적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나와 버려서.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규제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고민들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루머들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대부분 다들 아시죠. 워낙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두 배짜리가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시장이 웬만하면 5%씩은 잠깐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사실 주식시장에서 5%는 과거에 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몇 달에 뭐 어떨 때는 뭐 1년에도 그 정도뿐이 안 움직여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하루에도 잠깐 사이에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뭐 쏠림 현상이 극적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비정상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거 해결 방법을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전문 투자자들 대상으로만 좀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데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건 또 형평성. 다 이해상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빠지든지. 근데 우리가 그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관심이 없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뭐 단기거래하고 이게 지금 홍콩도 레버리지 상품이 되게 있거든요. 근데 그 회전율을 비교해 보면 홍콩이 우리나라 10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돈이라는 건 사람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또는 투기를 하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품이 만들어져 있는데 네.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13일 날 운영사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15일 전에 국무회의 전에 뭐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걸 딱히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바탕치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주식시장에서 좀 자정 제공이 좀 나와야 되는. 그거는 뭐 불가능에 가깝죠. 그 시간의 문제죠. 계속 이러는 건 아니니까. 쏠림 현상은 이렇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쏠림 현상이 또 자정작용에 의해서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또 베스트는 있긴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수익률이 나오면 되죠. 지금 반도체 말고 다른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네. 다른 쪽에서 붐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젠스랑 CEO 왔을 때 소위 피지컬 AI 종목이 막 급등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여기 있던 돈들이 그쪽으로 우욱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섹터에서 좋은 종목이 나오고 뭔가 흐름을 타는 추세적인 흐름을 타는 쪽이 나오면은 이 돈들은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여기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네. 이 전문가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해버리니까 이게 좀 골치 아프네.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이렇게 변동성의 요인 중에 제 1순위는 레버리지 ETF라고 보시는 거죠, 우리 선생님도?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고 시가총액 비중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네. 미국 시장을 잘 보시면 전체 S&P 500에서 뭐 소위 그 M7의 비중이 50%를 넘었다 막 이렇게 넘으면은 스스로 거기서는 일정 정도 넘으면은 리밸런싱 하면서 뺍니다. 빼고. 펀드에서도 빼고 그런 작용들을 하거든요. 너무 높으면 쏠림 현상이 많다. 그래서 규제로 빼기도 하지만 스스로 시장이 자정작용해서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급이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얘는 이제 살질환하고 이쪽으로 가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딱히 다른 쪽이 없어서 이런 거서 거릇이라서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중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레버리지 상품이 나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주식을 1년 내내 들고 있어서 10% 20% 수익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는 하루에도 그 정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사람들이 안 하겠습니까? 하루에 또 알겠습니다. 후발주자라고 생각하니까 늦게 시작했으니까 지금 레버리지로 가야 더 벌 수 있다. 많이 할 수 있다. 근데 너무 많이 가 있어, 너무 많이. 나 깜짝 놀랐어, 그 그래프 보고. 뭐 전체 대금의 뭐 51%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고 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진짜 웃기는 게 제가 96년부터 증권맨 생활했고 뭐 지난 말씀드렸지만 지지난데 그만뒀는데요. 서킷 브레이크는 웬만하면 걸리지 않아요. 서킷 브레이크가 마이너스 8%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전체 제가 있었던 31년 동안 서킷 브레이크가 12번 걸렸거든요. 근데 그중에 6번이 올해.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되게 뭐 변동성이 심하고 독특한 지금 시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서킷 브레이커가 사실 원래 시장에서 이게 발동이 되면 난리 나는 나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또 오늘 좀 많이 빠지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익숙해져 버렸어. 네. 말도 안 되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그 정도로 정리하고 이제는 저희 투자 지도사가 좀 되어주십시오. 네. 그래서 뭐 매일매일 데일리 시황이나 이런 거 여기 우리 매불쇼에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 다들 들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랜만에 2달 만에 나온 것 같아요. 네. 2달 전에 나왔을 때 지수가 지금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두 달 전이랑 지금 비슷해요? 네, 5월 달에 제가 왔었더라고요. 그래? 그때 말씀드리기를 위로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그때 물으셨잖아요. 네, 위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요. 네. 실제로 위로는 갔는데 다시 원위치했습니다. 다시 원위치했죠. 이제 여기서 더 위로 가느냐는 이제 고민인 거예요. 고민해요? 네, 지금은 어떤 고민들을 투자자들이 많이 하냐면 상반기에는 반도체 무조건 사자. 상반기에는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심리였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전문가들의 의견과 투자자들의 심리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는 불편할 거야. 저희는 불편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빠진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네, 불편하다, 좀 어렵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 그런데 하반기는 좀 불편하다, 상반기보다는 어려울 거야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대부분 시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6월에 굉장한 변동성을 겪고 7월 되면서 딱 빠지기 시작하니까 진짜 하반기 좀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상반기에 있을 때보다 야, 선수 교체해라.
와 이거 뭐야? 야 이거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자, 심판장. 와 아니 서킷 브레이크 빨리 발동해 와 지금. 이거 큰일 났네. 돌이 빠지는데 좀 슈도 빠진다. 빠진다는데 야. 어떤 면에서 그러신 거죠? 아니 그 하반기 좀 뭐 부족. 계속 좋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불편하다는 거죠. 아, 근데 진짜 이거 한번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궁금하네요. 상반기에는 뭐 9,380포인트까지 갔었고 9,300까지 갔었나요? 9,380. 와. 그 이후에 6월에 갔습니다. 6월. 와. 얼마 전에. 그리고 뭐 10,000포인트는 충분히 가지 않겠냐 이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졌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지금은? 10,000포인트 넘을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상반기보다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신감. 얘기는. 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건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은 심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발현이 되냐면 얼마 전만 해도 한번 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뜨기 시작하면은 8% 포인트 떴잖아요. 네. 오늘 SK하이닉스 ADR 상장 오늘 밤에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SK하이닉스 어느 정도 떠이 정상일 것 같습니까? 오늘 한 15가 좀 최근에도 빠졌으니까. 어마어마하죠. 되게 15. 좀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엔 한 10%는 떠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보통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저 네. 기대 많이 지금 했어요. 얼마요? 지금 0.7. 0.7% 올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가 그렇게 많이 그때보다는 얼어붙었네. 조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왜? 위축되라고 그러는데 또 얼어붙었다고 표현하시네요. 이 양극화로 표현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그거 다 얼어붙은 거예요?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설레가지고. 장투 아니야 장투? 아, 장투대. 장투대. 설레가지고.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 심리가 바뀌어요? 좀 어려운 거지만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혹시 찬찬히 보시라고 화면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래요? 1번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런 말씀도 들어야 돼, 근데. 아, 들어야 돼. 자, 1번 화면이 뭐냐면 하반기의 리스크를 사람들이 늘 생각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하반기의 리스크의 가장 핵심은 여러 가지 써놨는데 네. 뭐 시간도 많지 않으시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상반기에는 미국 연준에서도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프라이싱을 했어요. 전 세계 시장에. 네. 그런데 5월, 6월을 지나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음. 전쟁도 하고 그렇게 지나면서 이거 인플레이션 생기는 거 보니까 이 금리 동결로 가겠구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6월 딱 들어서 금리 인상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ECB 금리 인상했고 그리고 BOJ 금리 인상했고요. 다음 주 우리나라 금리 결정하잖아요. 금리 인상 쪽으로 거의 대부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연준도 금리 동결 얘기하다가 지난번 FOMC에서 동결했지만 이번에 한두 차례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로 갔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그 걱정이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은 금리 인상이라는 걱정을 가지면서 갑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 우리가 그냥 흔히 아닌 단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금리 인상은 악재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잠깐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상을 하면 소비도 줄어들겠죠. 네. 당연히 소비도 줄겠죠. 기업들의 투자도 줄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가장 걱정을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상반기 내내 작년부터 계속 시장이 걱정하면서 온 내용 중에 하나는 이 AI에 자본 지출을 하는데 그러면 돈을 회사채를 발행하던 어떤 돈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축되겠네. 위축되거나 아니면 줄이겠지. 그 수익과 바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데는 소위 디폴트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단에 AI가 계속 탄탄하게 있어야지 방도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의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한다는 네, 거야. 의심을 한다. 의심. 좀 예. 의심. 지금 이런 의심 한다는 거야.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니야. 정부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 말이 예, 많아요. 그런 의심이 좀 야, 이 토론하려고 그러네. 토론하려고 그러네. 좋아, 그런 자세. 내가 원하는 인재상이야. 아니, 저 돌도 빠져서 기분 좋은데 주식이 빠진다고. 근데 조금 걱정스러운 우려의 말씀 좀 드렸는데요. 뭐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 긍정. 일단 우리나라 뭐 경기 좋고 뭐 경상시 좋고 이런 걸 다 아시니까 네. 주식시장 안에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생각 안 하시는 걸 말씀 좀 드리면 네네네. 하나는 미국이 올해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전에 어떤 악재를 퍼뜨리거나 그래서 전쟁 자꾸 내려고 하는 거라고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 우리 이전에 시사시장에서도 그렇게 봅니다. 선거 이전에 이 주식시장을 빠뜨리게 하는 또 충격을 주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거다. 네. 오히려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프닝 벨인가 클로징 벨을 치면서 딱 끝나고 나서 인터뷰하면서 백악관에서 주식시장 더 오를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굉장히 미국 시장에 중요하거든요. 그렇겠죠. 우리나라는 이번 정권 들어서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는 거지 역사적으로 제가 30년 넘게 있었는데 주식시장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둔 해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미국의 연준에 동결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늘 방송도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아, 지금 스탠스가요? 예, 저는 동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서 가는 거. 아, 이게 네네. 이제 첫 번째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소위 거버넌스 개혁을 1차, 2차, 3차 세법 개정하고 네. 그리고 세법 개정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이 좀 생겼어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네, 많이 올라왔죠. 신뢰가 생긴 속에서 뭐 올라갔다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신뢰의 바탕하에 거버넌스 개혁을 1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은 2014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 제가 아침 방송에 맨날 우리 정치인분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된다.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 네. 그런 진행하는 것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요. 아.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야 정치인들이 주식시장 이거 봐줄 것 같아? 야 이거 믿을 수 있어? 이런 스탠스였는데요. 작년 말에 막 오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떤 스탠스냐면 야 이거 이 반대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믿고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스탠스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신뢰가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 와서 물론 고생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주식 투자했던 분들은 요번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런 분들이 뭐 돈 벌었으니까 뭐 아파트 사러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은 주식으로 돈 벌면 더 벌고 싶어하고 네. 주식으로 깨지면 복구하고 싶어해요. 맞아요. 네. 주식시장 안에 있습니다. 주식시장 안에서 번 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돈들이 유동성이라고 주식시장에서 표현하거든요. 이 유동성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이 심리적인 어떤 충격이 있지 않고서는 이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막 이런 부분보다는 이번에 하락한 건 특이한 거고요. 그렇게 하락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여기서 만약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10,000포인트를 보이면서 간다 그러면 우도 올 거예요. 또 와. 전반적으로 그런 심리의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하반기가 뭐 좋지 않을 거라는 거는 지금 캔슬하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맞죠? 제가 오늘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하반기 핵심은 금리예요. 금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를 실제로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려고 올려. 한다. 그러면 이제 좀씩 빼야죠. 진짜 악재로 받아들입니까? 예. 아니 실적이 막 그렇게 막 너무나 좋아도 야,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그걸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106조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화면을 하나 7번 화면 한번 띄워볼게요. 뭘 깨려고 하시나 보다. 어떡하냐. 지구상 최대 106조. 7번. 자, 주식 투자는 인지행위적 투자노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예전처럼 숫자만 갖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계량적 모형 신호. 요게 지금 체육 앵커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106조. 예, 여기가 106조. 예, 그걸 갖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수급 심리에 의한 기술적 분석 또는 수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오른쪽에 있는 주가와 차트예요. 주가 차트 기술이에요.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추론적 사고 논리가 있습니다. 네. 이게 복합적으로 있는 되게 인문학적인 데가 주식시장이지. 그리고 만약에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숫자대로 되면은요, 주식시장에서는 매매 차익을 낼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효율적 시장이 되기 때문에 다 똑같이 그러면은 거기 가면 모두 다 사게요. 파는 사람은요. 극단적인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그 지금 장표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이거 보면은 채용 앵커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이 빠르니까 지금 잘 읽기가 이거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모두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BNK 투자증권에서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외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빼고 우리나라 것만 가져왔는데요. 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하이닉스가 지금 230만 원이죠. 네. 목표 주가 185만 원으로 보고서를 냈어요. 뭐야? 최근에요? 예, 최근입니다. 오타 아니야? 280으로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키움 주권 밑에 보세요. 이거 어제 나온 겁니다. 네.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43만 원, 39만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왜 또 갑자기?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KB증권 보세요. 음. 삼성증권 걱정하지 마. 여기 높였어요. 5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이게 아, 왜? KB가 잘하네. KB가 자꾸 개인의 희망을 잘한다.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SK하이닉스 목표가 420만 원 유지. 그렇지. 한번 보세요. 똑똑하다. SK하이닉스 어떤 데는 420만이고 어떤 데는 185만 원이잖아요. 네. 차이가 제가 많이 빠른 나네. 것으로 적어왔는데 네. 키움에서 영업이익을 112조 원 전망합니다. 네. 3분기. 이번 2분기도 어마어마한데 3분기 112조 원 전망합니다. 어. KB는 KB는? 얼마 전망합니까? 110조 전망하죠. 네. 둘 다 똑같죠. 그러네. 숫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숫자는 똑같잖아요. 네. 그럼 왜 키움은 39만이고 여기 60만 원이에요? KB가 더 잘하니까. 키우면 좀 더 키워라. 시장을 보는 관점이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의 멀티플을 곱해서 그 멀티플에 의한 적정 주가 타겟 프라이스를 만드는 거는 나머지들이 상수로 있어야 돼요. K로.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금리도 환율도 전쟁도 지진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게 지금 작용을 시장에서는 온갖 것들이 저쪽에서 지진 나는 것도 여기 반영을 하잖아요. 먼 곳에서 지진 나는 것도.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변수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평가가 달라지는 거고 그 평가에 따라서 이 타겟 프라이스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거래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사이에 차익 거래가 발생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하고 가는 거는 전부 다들 그래서 항상 우리 증권가에서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판단은 투자자의 목. 스스로 알아서 잘하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이드를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예. 지금 하반기에는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장기 투자자라 워낙 장기입니다. 장기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좀 시대 혁명이 온다라고 좀 봐도 되나요? 제가 아까 첫 번째 화면에 그냥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만 넘어갔는데요. 네. 지금 제일 우려하는 건 전 세계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 하나는 뭐냐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많이 오른 거 분명히 맞습니다. 많이 오르는. 전 세계 시장이 다 올랐어요. 아. 유럽은 GDP 성장률 역성장인데 역사적 신고가예요. 이해가 돼요? 그냥 다 역사적 신고가예요. 근데 이렇게 된 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시장에 돈을 풀기 시작을 했고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이 언제부터 가격이 형성되고 시작됐나요? 2009년부터입니다. 금은 이렇게 올라간 게 언제 그렇게 올랐어요? 2017년도, 2020년도부터 오는 겁니다. 전부 다 자산 가치가 오른 거는 돈을 풀어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금리 인상하고 케비너 씨가 시장에서 유동성을 좀 줄인다고 하는 정책들을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여태까지는 유동성에 의해서 유동성 중독이라는 표현가 있었어요. 룰라라 룰로 맞습니다. 근데 아마도 급격하게 줄이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급격하게 줄여서 시장에 충격 주면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막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이걸 또 다시 원위시킬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떨어지면 또 다시 유동성 제고하고 그렇게 세상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충격을 주면 또 유동성을 보강하고 금리 인하하고 이러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더 많이 갈 거다. 그 질문의 답은 이런 거랑 똑같아요. SK하이닉스가 불과 1년 전에 20만 원인데 지금 230만 원인데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사가지고 롱텀으로 나는 계속해서 그만한 수익률을 낼 거야는 사실 좀
어려워졌죠. 근데 저도 어려워졌어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예, 예. 이제 전력을 AI 데이터 센터를 예, 예. 지어야 되는데 예.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이제 2000년대 이후로 제조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전력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5년 새에 250% 전기 요금도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빅테크 너희들이 해결해 하니까 네. 이 기업들이 그러면 중국, 한국,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네. 중국하고는 전쟁 중이고 일본은 예. 지진이고 예. 그래서 한국으로 오고 예. 한국의 데이터 센터가 짓게 맞습니다. 되고 예. 근데 한국 같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에 대한 유동성이 그래도 여유가 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지금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강연할 때 제 강연의 주제가 뭐냐면 국가 주도의 정책 시대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미국도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정책이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있고 이건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정책은 계속 나타날 거예요. 우리도 지금 국가가 미는 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책에 있어서 중국을 배제하면서 가려고 하는 거라서 우리나라한테 어마어마한 기회가 왔어요. 네. 주식장도 굉장히 좋고 우리나라는 맨날 일본은 선진국이고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이번에 왔다고 생각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주식시장의 주가 지수와 주식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쏠림 현상이 해소되면 그 돈들은 다른 쪽으로 갈 거예요. 저는 거기에 가장 좋은 쪽은 에너지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것도 돼야 되고 미국도 그게 돼야 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그 정책에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의 핵심 중에 하나가 에너지 인프라의 현대화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다들 그쪽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앞으로 갈 겁니다. 네. 만약에 지금 어떤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장기적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문제가 아니고 삼성 이제 전기. 산업의 문제로 가야 돼요. 전기로 바꾸라는 거죠. 삼성 전기로. 아니, 맞잖아 핵심 전력.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건가? 한 글자만 바꿔. 끝나고 뭐 알려줄게. 그거는 다들 다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ETF. 변압기, 송배전, 원자력, 변압기. ESS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장장 주시면 요즘에 굉장히 좋아진 게 그런 것들이 쭉 모아놓은 ETF 좋은 죠. ETF들이 많아요. 한국도 있고 미국 주식하고 막 섞어서 ETF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로 이제 앞으로는 승부를 그런 대로 봐야지 지수가 이만큼 왔는데 여기서 이제 뭐 15,000포인트 보고서 가겠다. 그런 데서는 좀 벗어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합쳐진 게 한전인가? 한전 아니, 따로 빠져 있어요. ETF가 있어. 알겠습니다. 아 금요일에 좀 기분 좋게 보내려고 오셨는데 오늘 너무 들떠 있었어. 너무 우리가 들떠 있었다는 거를 또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